하루 동안 쏟아지는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라의 TV 운영을 위해 구독료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서민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데 대해 대북, 대미 최고 전문가를 꺾어버려 안타깝다고 말한 기사를 공유한 후 문재인 정권이 최고 전문가를 다루는 방법이라는 제목하에 글에서 문재인은 서훈 전 실장은 최고의 대북, 대미 협상 전문가라며 이런 신뢰의 자산을 꺾어버려 안타깝다고 적었습니다. 최고 전문가한테 시킨다는 게 북한의 살인 행위를 덮기 위한 월북무리와 기록 삭제, 크크라고 비꼬았답니다. 그러면서 그 정도는 남국이도 가능한데 크크라고 해시태그도 달았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고민정 고민좀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페이스북에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내용을 공유하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데 대해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권에 대한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고민정이는 그러면서 현재 검찰 조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국민들이 59.5%에 달한다. 과반을 훌쩍 넘어섰다고 한심스러운 주장을 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어서 만나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그 논리대로라면 아침 저녁으로 만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시겠나? 침묵을 지키는 것은 비겁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황당한 비교질도 처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문재인과 고민정이야말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있다고 생각된다. 한미일 동맹 반대하는 민노총 때려잡아 지지율 상승하고 월드컵도 16강 진출해 벤투 감독과 손흥민 선수와 전화로 축하 인사해주고 문재인은 조별 탈락한 손흥민 선수를 눈치 없는 가나 코치처럼 눈물 흘리는 선수 붙잡고 셀카 찍었잖아라고 비꼬며 고민정 아무리 머리에 든 게 없는 무지랭이라도 그 정도는 알 텐데 그조차도 모르는 너는 뭐라 표현해야 할지 그냥 입 다물고 쥐 죽은 듯 가만히 있는 게 너의 품격을 그나마 지키는 것이라 보는데라고 또 비꼬았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 탐사 관계자 6명에 대한 민형사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의원을 직접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김의겸 의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는 김의겸 의원과 더 탐사 관계자, 여자친구와의 통화 녹음을 더 탐사에 제공한 이른바 제보자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30여 장 분량의 고소장을 제출하며 김의겸 의원이 사전에 더 탐사 측과 공모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주장이 입증된다면 김의겸 의원은 면책특권을 주장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게 경찰의 해석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김의겸 의원이 사전에 국회 밖에서 이 같은 일을 모의한 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며 이 경우 면책특권은 인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김의겸 의원은 본인 스스로도 국감장에서 제가 더 탐사와 같이 협업한 건 맞는다고 했습니다. 세치 혓바닥 잘못 저놀리다가 금융치료받아야 할 인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실은 6일 새 정부 출범 전 대통령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 천공으로 알려진 약술인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해당 의혹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제기하며 진행한 방송인 김어준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인터뷰 등으로 퍼뜨렸다며 김종대 전 의원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어준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작정하고 일부러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소위 생태탕 의혹과 관련해
연속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전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지난 3월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에 천공이 다녀갔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유튜브에서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천공을 대동해 육참총장 공관을 미리 둘러보았고 이후 대통령 관저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천공은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 어떤 형태로도 관여된 바가 전혀 없다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의혹의 당사자가 된 김용현 처장 역시 천공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모르는 사람이라며 주변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통신 기록 등을 토대로 김용현 처장과 천공이 지난 3월에서 4월 육군참모총장 공관 등을 함께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계획입니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의혹 제기는 청담동 술자리 시즌2라 생각한다며 천공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한 얘기인지 자체 팩트체크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피고 발인이 된 김종대 전 의원은 통화에서 발언을 철회하거나 사과할 생각은 없다며 재판에 가서 진실을 다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법적 조치에 신중한 태도를 비교적 보여온 대통령실은 최근 야권이 익명의 제보 등을 바탕으로 제기하는 각종 의혹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불관용 원칙을 세우고 법적 조치를 상시화하는 기류입니다. 이제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서려나 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부활합니다. 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다음 달 발간되는 2022 국방백서의 초안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국정과제에 제시된 대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하는 표현이 국방백서 초안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남북 특사교환 실무 접촉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됐습니다. 이후 남북 화해 무드가 형성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부터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그해 발간된 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재등장했고 박근혜 정부까지 유지됐습니다. 그러다 문재인 좌익 정권이 들어선 이후인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지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습니다. 이번에 국방백서의 초안이 유지된다면 2016년 이후 6년 만에 북한 체제를 겨냥한 적이라는 표현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주적을 가까이서 추종하는 세력들은 어떻게 능지처참해야만 할까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 거부 총파업 행동이 12일째 이어진 가운데 화물차 집단 운송 거부를 주도하고 있는 민노총은 자신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최 연호까지 그대로 적힌 북한으로부터의 연대사를 게시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미연합훈련을 대결망동으로 규정하고 단호히 진뭉개버려야 한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지점을 연일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민노총이 주도한 최근 1년의 파업에 국가체제 전복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6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노총이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며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북한 조선직업종연맹에서 민노총에 보내는 연대사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다. 이것은 사실 국가체제에 대한 문제다. 그런 점에서 북한 핵 못지않게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화물연대 운송 거부 문제도 국가체제를 전복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하며 노동투쟁을 하는데 한미일 군사훈련, 동맹에 대해서 왜 거론이 되나? 라고 했습니다. 에너하임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동일한 날짜에 아낌없이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